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업 분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4월 제방이 붕괴됐던 3대 저수지가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이달부터 재촉조가 본격화됩니다. 지역 창작물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면서 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산업으로의 연결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령시인 대구 양령시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눈이 내린 뒤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6도 가리키고 있고 봉화는 오늘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대는 피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고 경북 북부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운전하실 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FTA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업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의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업 분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어떨까? 국비와 융자,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 국비 2억여 원을 고스란히 반납한 데 이어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해 국비 지원 97억 원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30억 원이 불용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융자 담보 부담이 크고 지원 자격과 조건이 까다로워 신촌 농가들의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지역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우 최대 생산지인 경사북도는 평야보다 산악지대가 많은 단점이 있어서 정부가 정한 500헥타르 규모의 조사료 전문 생산 단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국비 지원을 신청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올해 대상품목이 늘어난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률이 옥수수와 마늘 0.3%, 밭작물이 5% 미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전국 가입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상북도는 지방비 부담도 그만큼 커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FTA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당장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자금률에다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땜질식 처방밖에는 방향이 그렇게 잘못 가버린다. 식량 자금률이라는 목표를 두면 농업 전체에 생기는 소득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자간 FTA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해결책까지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울산 장생포를 출발해서 강원도 만종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앙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는데 코레일 측은 오전 9시쯤에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물열차 안에는 경유와 벙커 시유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철도당국은 열차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오는 24일 정식 개관합니다. 지난달 1일 임시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공석이동 관장이 지난 9일 새롭게 임명됨에 따라 오는 24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측은 또 대구 출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이며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준혁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양 씨는 오는 24일 국립대구과학관 개관식에 참여해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대구 지역 6개 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 우수학교란 주제로 교육부가 공모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부에선 도림초등학교를 비롯해 파동초등학교, 남대구초등학교가, 중고등부에선 동변중, 대구여고, 경북기계공고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6개 학교에는 교육부 장관 인증패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대구 예선을 통과한 24개 학교에는 교육감상이 수여됩니다. 지난 4월 제방이 붕괴됐던 산대저수지가 새로 축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다시는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오후 제방이 붕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아래쪽 마을을 덮쳐 상당한 재산 피해를 냈던 경주시 양항읍 산대리 산대저수지. 준공 50년째를 맞은 산대저수지가 새로 축조됩니다. 이달부터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대형 굴삭기들을 동원해 기존의 저수지를 해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규모는 물론 저수 용량과 수의 면적은 종전과 비슷합니다. 제방도 규모는 종전과 비슷하지만 안전성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신설 제방은 제당폭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제당 사면도 더 완만하게 시공할 것이며 제당 중심에 점토를 시공하여 누수를 방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4억 원이 투입되는 산대지 재축조 공사는 2년 뒤인 201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를 재축조하면서 순환 산책로를 만드는 등 진수 공간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 책자에 스탬프를 찍어주는 대구 관광 스탬프 트레일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 관광 스탬프 트레일을 완료한 사람이 564명으로 지난해 152명에 비해 4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관광명소에 대한 이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대구의 유명 관광지 30곳을 모두 방문해 책자에 스탬프를 찍고 등록하면 대구 관광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경북 신특화 산업의 하나인 디지털기기 부품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기기 산업의 국내외 동향, 특화 분야 선정과 육성 로드맵, 디지털기기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신특화 산업은 지역 전략 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합 조정해주는 산업으로 경북에는 디지털기기 부품 산업과 에너지 부품 소재, 기능성 바이오 소재, 생활 섬유 등이 선정돼 있습니다. 뮤지컬과 오페라 부문 지역 창작물이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문화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중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초연된 부용지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산수 실경 뮤지컬로 공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의 나라 역시 안동댐 야외박물관의 고성을 활용한 실경 뮤지컬로 지역발 공연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씨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지만 시기와 장소를 고정화했다는 점에서 부용지혜와 왕의 나라 모두 지역발 문화예술의 대중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업체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한다라든가 어떤 단서 조항을 좀 달아서 제작 지원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제작 업체들이 조금 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전개와 공연 인력의 문제 등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고 특히 투자 대비 소출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뮤지컬 부용지의 경우에 일자리 창조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좋은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했는데 대통령께서 한번 보셨으면 굉장히 격려를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상북도 업무보고에서 소개된 지역 뮤지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지원단체들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서서 프로슈머를 양성하는 등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인과 문화산업체 간의 매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제1회 대구 평생학습 박람회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0개의 기관이 110여 개의 전시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재미와 학습을 겸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복학습 실현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70여 개 학습 동아리가 연주, 댄스, 난타 등 공연을 펼쳐서 참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북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은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활센터는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자활센터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60여 건의 집수리 사업을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 위탁 계약을 위반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령시가 있습니다. 350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대구 양령시 곳곳에 숨은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기네스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령시로 인증받은 대구 양령시. 1년 365일 한약재의 진한 향이 골목길을 감싸고 있어 근처에 발길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구 양령시가 최초로 열린 건 355년 전인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55년 전에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상근을 했는데 약재 수급이 궁궐에서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약재 수급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대구에다가 영시를 열어라. 임금님 명에 의해서 약시가 열렸다고 해서 대구 양령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 경상 감령 자리 있잖아요. 거기 객사 마당에 1000평이 되는 곳에서 약시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1906년에서 7년 사이에 대구 업성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시가 열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여기 남쪽 성벽이 흘린 자리에 양령시가 이제 오게 된 거죠. 대구 양령시에는 대를 이어 가업으로 한약방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업을 잘 알고 또 지도 그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다른 걸 다 하던 걸 그만두고 여기 와서 가업을 있겠다 하니까 아주 기특하고 좋지요. 3대째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식 씨는 1970년대엔 한약방과 약재상이 1000곳이 넘었다고 회상합니다. 대구가 한약이 집산지니까 전부 여기에서 이제 그 사고 팔고 그렇기 때문에 바빴죠. 점심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죠. 지금은 점포가 150여 곳으로 줄었지만 대구 양령시 사람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재 경매가 열린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 양령시 축제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을 연 한의학박물관은 양령시 35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 약이 되는 재료도 한눈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령시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과 관련된 모든 체험들을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방 재료가 들어간 쿠키를 만든다든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명맥을 유지해온 대구 양령시. 대구를 대표하는 특화된 골목길로서의 명성을 이어온 대구 양령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대가면 칠봉1리 주민일동 36만 원, 성주군 수륜면 남은1리 주민일동 21만 원, 경산시 동화프라임빌 부녀회 일동 30만 원, 성주군 수륜면 백운1리 주민일동 30만 원, 경산시 남천면 부녀회에서 20만 원, 경산시 남산면 서권석재 박성준 씨 20만 원, 한국농약사 김순 씨 10만 원, 청호 웰빙헬스 최준영 씨 10만 원, 성주군 금수면 무학1리 주민일동 16만 원, 성주군 금수면 어은1리 주민일동 25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수출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경북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대구의 평화전공과 경북의 주식회사 다스가 4억 불탑을, 대구의 경창산업과 경북의 주식회사 삼광이 3억 불탑을 수상하는 등 대구 50개사, 경북 69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합니다. 또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 32명, 경북 41명이 유공자 수상을 받습니다. 김천시는 올해 제아의종 타종식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해마다 12월 31일 삼락동 시민대종에서 제아의종 타종식을 열었으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차분한 연말을 보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대신 새해 첫날 시민이 기념 타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창업연계 전공을 신설합니다. 창업연계 전공은 창의적인 사고와 지식재산권 관리,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마케팅 등 5개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현장 실습을 이수 과목으로 편성해 이론과 실습을 함께 가르치게 됩니다. 창업 연계 전공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졸업 전까지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만든 그린 캠퍼스 UCC 동영상이 환경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영진전문대 1학년 최창석 군 등 4명이 만든 UCC 동영상은 의식이라는 2글자 힘이란 제목으로 학교 안에서 이면지를 다시 사용하지 않거나 음료캔을 분리하지 않는 등 환경을 해치는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기획과 촬영, 출연과 편집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또 올바른 사례와 제작진이 학생들에게 그린 캠퍼스 서약을 받는 장면도 삽입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눈이 내린 뒤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6도 가리키고 있고 봉화는 오늘 영하 9도까지 낮아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낮 기온도 오늘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서해안 지역에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도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고 경북 북부 지역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청도는 영하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구미는 영하 5도, 김천은 현재 영하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올겨울 들어 최저 기온인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0도에 그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7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기온이 높겠습니다.
울릉도도 올겨울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